안녕하세요. 바른수면 연구소 소장 서정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바른수면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에서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리듬 체조 금메달을 따며 현재까지 유일한 리듬 체조 금메달리스트 타이틀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죠. 현재는 리프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리듬 체조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 리듬 체조의 아이콘 손현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대표님 2017년에 현역 은퇴하시고 최근에 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이제 2016년도 리우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을 은퇴를 했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진로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로 쭉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리프 스튜디오라는 리듬 체조 스튜디오를 오픈하면서 이제 어린 아이들 위주로 레슨을 하고 있는 그런 리듬 체조 대중화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리프 스튜디오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보통 몇 살 정도의 아이들이 많이 하나요? 저희가 사실 이제 뭐 처음에는 엘리트 선수들에 대한 문의도 많았었는데 저는 이제 엘리트 선수들보다는 먼저 리듬 체조를 좋아하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렇게 취미반 정말 리듬 체조를 한번 해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주로 있고요. 그래서 5세부터 오세요. 완전 네, 정말 귀엽겠네요. 정말 아기들과 함께 리듬 체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리듬 체조를 좋아하게 되면서 이제 선수를 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요즘에는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럼 몇 년에 시작하신 거죠? 제가 2018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이제 19년도부터 제대로 시작을 했고요. 그럼 벌써 한 회차랑 5년, 6년이 된 것 그렇네요. 같습니다. 벌써 네. 5년, 6년이나 네. 꾸준하게 또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신데 그럼 손현재 대표님은 처음에 리듬 체조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어렸을 때는 뭐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집 근처에 있는 어린이 리듬 체조 교실이라는 것을 우연히 보고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된 게 이제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아, 네. 왜냐면 저희가 그 당시랑 지금 또 다르잖아요. 네. 지금은 리듬 체조 하려고 하면 찾아보면 나오고 맞아요. 네. 이제 대표님께서 이제 좋은 대회도 열고 하니까 뭔가 저변이 어느 정도 확대되어 있는데 제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리듬 체조를 접하는 게 굉장히 생소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또 선수 생활까지 이어지셨어요? 사실 리듬 체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그때는 정말 아무도 없었고 리듬 체조 학원이나 뭐 리듬 체조 교실이 없었는데 제가 마침 살고 있던 동네가 그 대학교에서 리듬 체조를 유일하게 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렇게 교실이 열린 거를 우연히 보고 간 거라 그냥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그게 왜냐면 또 이게 그냥 취미로 하는 거랑 선수 생활 네, 쭉 하는 게 맞아요.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진짜 한국이 리듬 체조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시절인데 또 이제 17살 때쯤 러시아로 유학을 갔다고 들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취미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선생님들의 권유로 선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주니어 시절부터 조금 좋은 성적을 계속 내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도 좀 많이 응원을 해주셨고 그리고 워낙 리듬 체조는 이제 동유럽, 뭐 러시아라든지 불가리아, 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좀 강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학을 가게 된 거였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광주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혼자 지내셨나요? 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게 뭐 비용적인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 혼자 기숙사에 가게 됐었는데 처음엔 당연히 이제 말도 안 통하고 조금 러시아라는 나라가 사실 좀 덥석 가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뭐 리듬 체조를 위해서 좀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왜냐면 17살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학교 생활 하기도 힘들 나이인데 러시아에서 혼자 그렇게 배우면서 또 어떤 선배가 막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혼자서 간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하라고 하면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뭐 생활인 거죠. 제가 거기서 뭔가 생활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되고 이제 코치 선생님이랑 소통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금 공부도 하게 됐고요. 물론 이제 제가 막 정말 원어민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좀 생활하는데 문제 없을 정도로는 러시아어를 했었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러시아에서 배웠던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리프 스튜디오에서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나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와 또 제가 지금은 이제 또 선수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의 경험들이 다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선수 시절에 느꼈던
좋았던 점, 뭐 부족했던 점, 이거는 이렇게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녹여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5살 때쯤 처음 접했을 때 소현재 대표님이 워낙 특출나니까 이제 거기서 한번 선수를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볼 때 어떤 측면이 좀, 이 친구는 진짜 좀 국가대표로도 갈 수 있겠다. 이런 게 좀 보이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제가 다 안다고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리듬 체조 선수가 갖춰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연성. 유연성 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노력하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만 그래도 타고난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기본적으로 갖춰야 이제 선수를 조금 할 수 있다 없다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사실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이제 열정을 가지고 하고 또 얼마나 부모님들이 서포트를 해주시느냐인 것 같아요. 리듬 체조가 되게 매력적인 게 굉장히 종합적인 그런 운동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근력이나 이런 유연성 당연히 중요하고 예술성도 있어서 어떤 음악이나 이런 것도 다 본인의 생각이 또 녹아야지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수 생활 하실 때 그런 음악이나 아니면 의상 이런 것도 다 직접 많이 좀 구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을까요? 이제 의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뭔가 이제 뭐 여러 개에서 골랐던 거고 사실 제일 중요했던 건 이제 프로그램, 작품을 짜낸 건데 그 작품의 음악의 선곡부터 이제 안무부터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제 코치 선생님과 많이 의논하고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작품들을 고르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걸 위해서 저도 이제 뭔가 그런 부분에 아는 게 많아야 되기 때문에 뭐 공연을 많이 보러 간다든지 막 음악이 나오는 영화들도 좀 많이 보고 음악도 많이 챙겨 듣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공연은 어떤 공연들을? 공연은 이제 발레 공연을 주로 많이 봤고요. 또 제가 러시아에 있다 보니 또 발레가 워낙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정말 최고의 발레리나들이 하는 공연들도 많이 봤었고 뭐 가리지 않고 봤던 것 같아요. 뭐 콘서트나 뮤지컬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고 표현할 수 있는 영감을 줬던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하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발레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발레를 좋아했고 원래 발레를 할까 체조를 할까 그랬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리듬 체조를 선택을 했어서 저는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도 발레 음악을 항상 그 프로그램에 사용했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발레 쪽에서는 또 인재를 뺏겼네요. 리듬 체조 쪽에 대표님 리듬 체조 하시면서. 네. 그럼 지금 그런 경험들이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도 다 반영이 돼서 프로그램 짤 때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리듬 체조만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숙제로 공연 보고 오기 너무 재밌네요. 이런 것도 좀 내주고 뭐 다양한 무용들 뭐 현대무용, 발레, 뭐 댄스 이런 것까지 조금 많이 배우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저는 인터뷰 나누면서 리듬 체조의 진심이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시작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제가 리프 스튜디오 찾아보니까 수강료가 국가대표 선수에게 어떤 레전드한테 배우는 것 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접근이 가능한 그런 맞습니다. 수준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엘리트 선수를 또 키우고 코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보다 좀 이렇게 대중과 어떤 저변 확대에 신경 쓰시는 그런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리듬 체조라는 종목이 워낙 비인기였고 이제 훈련을 하는데 열악한 상황들이 사실 아직까지도 많기 때문에 이제 당장 선수 한두 명보다는 뭔가 전반적으로 좀 이게 커져야지 나중에 좋은 선수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주 긴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평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주 초기 단계에서 이제 저변 확대를 조금 노력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리듬 체조를 정말 이끌어가고 앞으로 또 큰 그림을 보고 계시는 네. 정말 한국 리듬 체조에서 없어서 안 돼.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리듬 체조는 줄, 후프, 볼, 곤봉, 리본까지 5개의 수구가 있잖아요. 선수 시절에 제일 좋아하고 좀 자신 있던 게 어떤 쪽이었어요? 저는 후프를 제일 좋아했었고요. 성적이 제일 잘 났던 건 항상 뭔가 곤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현재 대표님 떠올리면 무한도전에서 곤봉 가르쳐주시고 네. 이런 것들 네. 많이 떠오르거든요. 이제 학생들 가르쳐줄 때는 보통 어떤 순서로 가르치고 이런 게 있나요? 워낙 이제 곤봉이나 리본은 사실 조금 고학년
됐을 때 잘할 수 있는 종목이어서 보통은 후프나 볼로 많이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제 좀 더 실력이 늘었을 때,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하면 맞아요. 되게 어렵고 또 다칠 위험도 있어서 맞습니다. 저학년 때는 그렇게 쉽게 네. 시작을 하나 보네요. 네. 리듬 체조 주변에 요새 진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냐면 제가 예전에는 뭐 아이들이 리듬 체조 배운다는 이야기를 많이 못 들어봤었는데 최근에는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데도 우리 자녀가 이렇게 배운다. 그리고 또 소현재 대표님 하신 리프 챌린지 컵에 또 출전하고 이런 선수도 되게 많은데, 리프 챌린지 컵은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 할 때 어느 정도 선수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나요?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꿈나무 선수들, 정말 5세부터 뭐 초등학교 선수들을 대상으로 대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300명 정도 300명 이요? 친구들이 모이는데, 뭐 이제 점점 더 규모가 커지면 더 많은 친구들이 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300명이 온다는 게 보통이 아닌 거잖아요. 그거 다 신청해서. 서현재 대표님은 어렸을 때 그런 데에 좀 출전하거나 이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리듬 체조가 워낙 비인기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회가 너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리프 챌린지 컵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제 국내에서 뭔가 규모가 크고 정말 대회 같은 대회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경험을 해보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그렇지 못하고 갑자기 국제대회를 나가다 보니 정말 많이 위축되고 뭔가 경험이 부족해서 나오는 것들이 좀 많았어서 이런 경험들을 좀 꾸준히 주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예전에 그런 경험이 많으면 긴장 안 하고 자기 맞아요. 실력을 발휘하는데 처음 가서 이런 어떤. 그럼 제일 긴장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리듬 체조 꿈나무 분들이 이제 리프 챌린지에 참여해서 그런 경험을 쌓고 해외 가면은 훨씬 더 마음 편하게 그렇게 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나중에 리듬 체조 어떻게 보면 정말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가 또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가 갑니다. 대표님 선수 시절의 이야기를 잠시 나눠볼 텐데요. 이제 굉장히 수상도 많이 하시고 한국 리듬 체조의 역사에 쓰셨는데, 경력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웠거나 좀 전환점이 된 그런 대회나 경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뭐 올림픽 2번, 뭐 아시안게임 2번, 뭐 유니버시아드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 큼지막한 대회들 출전을 많이 했는데,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는 첫 번째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언젠가 꼭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될 거야 라고 항상 외치던 그 순간이 뭔가 이뤄지는 순간이었고, 저한테는 되게 정말 그 순간 하나하나 잊지 못할 기억들이 있는 2012년 런던 올림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또 결선까지 올라가셔서 개인 종합 5위까지 그렇게 달성하셨잖아요. 거기서 현장에서 런던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꿈을 이루신 건데 그때 좀 기분이 어떠셨나요? 꿈을 이룬 게 정말 꿈 같았고요. 믿기지도 않았던 것 같고, 사실은 결선 진출이 목표였었어요. 워낙 이제 대한민국 선수로서는 결선에 간 선수가 역사적으로 아예 없어서 정말 10등 안에만 들어도 나는 하늘을 날아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뭔가 더 희망을 봤던 것 같고, 그때 이후로 뭔가 저의 리듬 체조 커리어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 대회가 이제 가장 뜻깊고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입니다. 리우에서도 또 좋은 성적을 거두셨잖아요. 네, 맞아요. 종합 4위로 또 마무리하셨는데, 리듬 체조가 어떻게 보면 선수 생명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길지 않잖아요. 많이 짧죠. 네. 많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족적을 많이 남기셨는데, 은퇴를 선호하실 때 좀 마음가짐이나 기분은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이제 런던 올림픽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리듬 체조 선수들이 가장 체력이 좋고 잘할 때가 한 18에서 22살이니까 다음 올림픽에 대한 생각은 하지도 못했고, 일단 이 올림픽이 저한테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다음을 도전하게 됐고, 사실 뭐 정말 솔직하게 막 말씀드리면 내가 5위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4년 뒤에?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솔직히 뭔가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어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라고 했고, 그래서 어쨌든 5위에서 다음 올림픽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둬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리우 올림픽이 저의 은퇴 무대다라는 거를 알고 준비했었어요. 한 2년 전부터 그 대회가 나한테는 마지막 대회니까 정말 후회 없이
모든 걸 쏟아내자라고 준비를 했었고 제 기준에서는 정말 후회 없는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계에서 4등 안에 드는 거잖아요. 네. 전 세계의 모든 사람 중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후회 없이 잘 마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현재 대표님 또 그 여태까지 하셨던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인천 아시안 게임이 또 기억에 네.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또 국내에서 열린 대회고 또 그때 금메달을 최초로 이제 따시면서 되게 또 활약하셨는데 인천 아시안 게임은 좀 어떠셨어요? 인천 아시안 게임은 저한테는 정말 부담감과 행복감이 같이 있었던 대회였고요. 일단은 제가 뭐 계속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아시안 게임 금메달은 당연히 따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에서 하게 돼서 너무 좋았지만 또 그만큼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이제 모든 한국 분들이 나를 응원해 주시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꼭 금메달을 따야겠다라는 부담감이 조금 있어서 대회 전까지는 사실 한국에서 하는 게 더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이제 대회를 출전해 보니 정말 그 수많은 분들이 경기장에서 다 저를 그쵸. 응원하고 계셔 주시는 모습을 딱 봤을 때 그 너무 감사한 마음과 뭔가 든든한 마음이 들어서 그때 그 시상식 할 때 그 체육관 분위기를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평생. 네. 왜냐면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떠올려 보면 그때 그 대회에 한 명의 스타를 뽑으면 소현재 대표님이셨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말씀대로 부담이 엄청났을 것 네. 같아요. 왜냐면 모두가 응원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 홈그라운드에서 우리 소현재 대표님이 금메달 따시겠지만 이런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를 이겨내고 또 딴 게 대단하시네요. 왜냐면 그 중압감에 보통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기권하고 뭐 이런 선수들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거 끝까지 또 완수해서 그 금메달 따신 게 정말 대단하시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소현재 대표는 워낙 인기가 많고 하니까 은퇴 이후에 또 연예계나 이런 데서도 많이 러브콜이 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춤도 잘 추시고 모든 게 다 되니까 어떻게 보면 만능 엔터테이너로서 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 제의를 받았을 때 좀 어떤 생각해 보신 적 혹시 없으신지? 당연히 막 제안도 많이 주셔서 저는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뭔가 성격이 생각보다 이렇게 외향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 의외로. 네, 이게 도전을 해봤는데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제가 잘하고 제일 좋아하는 분야를 하면서 또 방송 활동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무대에서 볼 때는 워낙 자신감 있게 딱 이렇게 네. 등장하셔서 네. 막 너무 잘하시고 막 네. 이러니까 당연히 되게 외향적이고 네. 아웃고잉하고 이렇게 네. 떠올리는데 또 사석에서 뵈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리듬 체조를 하라고 하면은 네. 어디서든 잘할 수 네. 있는데 다른 거는 네. 조금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소현재 대표님 이후로도 리듬 체조를 계속 이제 잘 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잖아요. 뭐 제2의 소현재라고 불리는 손진 선수도 있고 그 외에도 너무 잘하는 국가대표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최근에 리듬 체조 후배들을 보면 좀 기량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이 항상 노력해주고 있는 그 모습들이 너무 보여서 정말 응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리듬 체조라는 종목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유럽이 너무 이제 꽉 잡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 벽을 뚫고 들어가는 게 사실상 조금 쉽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힘들어하면서 뭔가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조금 마음이 뭔가 제 생각도 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잘 버텨주고 좋은 성적을 딱 한 번만이라도 내주면 이제 좀 서포트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러면 국가대표의 경기나 이런 것들 리듬 체조 국제대회도 많이 보시는 편이신가요? 뭐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큰 경기 할 때는 좀 챙겨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 이제 리듬 체조도 어떤 트렌드 같은 게 또 많이 네, 바뀔 것 맞아요. 같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에 최근의 트렌드는 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리듬 체조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을 기점으로 그 룰이 바뀌어요. 계속 규정이 계속 바뀌는데 파리 올림픽까지는 조금 더 기술 위주 뭔가 고난이도 동작들을 많이 하는 선수들한테 좀 유리했었고 지금부터는 예술성이 좀 더 강조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요? 네, 이제부터. 네네. 그래서 다음 올림픽 때까지는 아까 뭐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예술성이나 표현이나 자기만의 색깔을 나타내는 선수가 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보는 정말 어떻게 보면 대표님 외에는 포착하기 되게 어려운 네. 부분인데 네. 이런 노하우를 또 후배들한테 많이 전수해 주셔서 또 좋은 결과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리프 스튜디오에 오시는 분들이 또 본인도 리듬 체조를 배우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네. 성인반에는 좀 어떤가요? 성인의 수요도 좀 많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듬 체조 대중화를 위해서는 너무 이제 아이들도 그렇지만 모두가 할 수 있는 운동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어른들이
접할 수 있는 운동으로 조금 변형을 해서 지금 클래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한 4년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한번 좋아하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셔서 그래요? 네,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이제 리듬 체조 하면 너무 유연해야 되고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춤이나 뭐 K-팝이나 실제로 뭐 우리가 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작들에 리본을 섞어서 이제 안무를 배우는 형태로 조금 취미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수업을 토대로 어른들이 하실 수 있는 대회도 만들었는데 잘 되고 있고 많은 네. 분들이 네, 참여해 주시고 리듬 체조의 매력이 굉장히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K-팝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접목해서 하면 굉장히 맞아요. 재밌게 네. 배울 수 훨씬 있을 더 것 같아요. 화려하고 뭔가 컨텐츠가 나오기 때문에 손현지 대표님 보시기에 리듬 체조가 지금 많이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이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정말 솔직하게는 정말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가 딱 한 명이 다시 한번 나와준다면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생활체육으로도 많이 홍보도 되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파리올림픽이나 이런 거 볼 때도 네. 배드민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맞아요. 배드민턴 붐이 일어나고 네, 맞아요. 탁구 금메달 따면 이제 탁구 전쟁이 나고 네. 이런 것처럼 네. 리듬 체조도 어떻게 보면 스타 선수가 손현재 대표님처럼 한번 나오면은 또 지금의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손현재 키즈처럼 크는 것처럼 거기서 또 한번 나와주면은 생활체육이 굉장히 저변이 많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은 은퇴 이후에도 굉장히 자기 관리 엄청 잘하시는 걸로 유명한데 네. 평소에 또 운동하시는 게 있어요? 운동을 사실 좀 많이 안 하다가 평생 운동을 너무 하셔서. 네, 한 몇 년을 좀 쉬다가 이제는 뭔가 진짜 저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양한 종목들을 배워보고 하는 걸 좋아해서 뭐 테니스도 배워보고 테니스요? 골프도 배워보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했었고 지금은 뭔가 그런 시간은 조금 부족해서 뭐 필라테스나 이런 기본적인 근육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골프 되게 잘 어울리세요. 치는 모습이. 좋아하는데 잘 못해요. 아니, 잘 못하실 리가 없을 것 같아요. 평소 그러면 이제 그 수면은 좀 어떠신가요? 잠은 잘 주무세요? 저는 사실 선수 때 그 수면이 너무 힘들었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베스트 슬립을 좀 일찍 만났다면 제가 뭔가 조금 더 이런 컨디션 조절을 잘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항상 이제 베스트 슬립에서 국가대표들을 후원을 하고 그런 수면에 신경을 써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선수로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잠을 잘 자고 대회를 가는 것과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대회를 가는 건 정말 너무 큰 경기력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제 국가대표 출신이셔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도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 현지에 직접 가서 저희 대한민국 선수촌을 더 좋게 업그레이드 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놀란 거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어떤 선수촌의 수면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경우가, 왜냐면 일반 대중들이 생각할 때는 국가대표 선수니까 엄청나게 편안하게 이렇게 주무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어서 저희 이번에 파리에 가서 이제 토퍼나 매트릭스를 다 베스트로 교체해드렸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을. 그래서 또 좋은 성적을 거뒀었는데 역시 수면이 정말 경기력 향상에 굉장히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또 못 주무시는 일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바른수면 연구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정말 모든 방법으로 이제 잘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손현재 대표님에게 리듬 체조란? 그냥 손현재인 것 같아요. 리듬 체조 하면 손현재인 것 같고 저 하면 리듬 체조인 것 같고 정말 5살 때부터 지금까지 리듬 체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대표님의 리듬 체조에 대한 진심을 더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이게 말로 하기는 쉽지만 행동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대표님은 실제로 리프 스튜디오를 여시고 리프 챌린지 지금 수년째 운영하시면서 정말 리듬 체조 저변 확대에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끝이 아니라 지금 이제 초창기라고 생각하고 꾸준하게 해 가시는 게 정말 대한민국 리듬 체조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진짜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현재 대표님을 응원하는 많은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앞으로도 또 제가 잘했던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 리듬 체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프 스튜디오의 소현재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소현재 대표님의 어린 시절부터 리프 스튜디오 아카데미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리듬 체조를 향한 소현재 대표님의 열정과 진심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리듬 체조의 국제적 위상이 더 높아지는 그날까지 저희 바른수면 연구소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팬 여러분들께도 즐거운 영상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바른수면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